잊어먹기 전에 또 이런 말들이 또 어떤 분들한테 중요해서 육조당정에 보면 일상삼매, 일행삼매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것도 무슨 말인가 알아듣기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방금 공부한 맥락에 의해서 일상삼매, 이 세계가 하나의 모양이 된다, 하나가 된다, 하나다, 이 말은 무심 상태를 말해요. 무심이 되면, 생각이 없으면 나와 너와 나와 세계, 주관과 객관이 구분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 이걸 일상삼매라고 하고,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은 이제 그 상태에서 이 상황에 따라서, 경계에 따라서 움직임이, 지혜가 나오니까 그것은 일행삼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심평상심이나 일상삼매, 일행삼매나 이게 좀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걸 봐도 결국은 요 두 가지 면을 동시에 우리가 자유롭게 쓰는 것이 이게 중도의 마지막 인간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터득해 들어가는 그렇게 공부가 익어가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부의 장점은 뭐냐면 결론을 알고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수행의 결론이 뭐다는 걸 알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거. 이게 참 좋은 말이다 생각합니다. 자, 32페이지 6번째 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명에 미혹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어리석음, 무명, 미혹. 어리석어지면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이때 마음은 생각, 감정이거든요. 톨레가 쓰는 마음은 중생심이에요. 분별심. 생각,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지면 자기를 마음과 동일시하게 되고, 그러면 생각이 나일 때는 그 생각은 항상 분별해요. 이 세계는 나누어져요. 그럼 나누어지고, 그렇게 되면 나누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와 세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막이 쳐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분별심. 그러니까 특히 우리 수행자한테는 항상 나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대상 따로 하는 그 따로라고 하는 분리감을 극복하는 게 우리 수행자한테는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분리감을 보이지 않는 장막이라고 지금 톨레는 표현을 했네요. 보이지 않는 장막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지금 깨달아 있을 때는 이 세계가 하나인데, 일상삼매. 이 세계가 한 개 모양, 한 덩어리인데, 깨닫지 못하면 생각에 휩쓸리게 되고, 생각에 휩쓸리면 생각은 반드시 분별한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는 장막이 쳐져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장막의 제1 모양은 뭐냐면, 우리 이 몸이에요. 이 몸이라고 하는 요 테두리. 이게 첫 번째 우리 의식에 보이지 않는 장막의 첫 번째 모습. 그러니까 항상 요 경계선을, 우리 육체의 경계선을 가지고 안쪽은 나라고 하고, 이 바깥쪽은 세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 아상이 생기는,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장막에 제일 첫 번째 생기는 것이 아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은 장막을 말한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 근데 그게 우리들한테는 심리적으로 항상 분리감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그 장막이 생겨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된다. 고정관념은 이제 장막이 생기면 요 육체라고 하는 요 테두리를 안쪽은 나라고 하는 고정관념. 그 바깥쪽에는 이제 타인이라고 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생기고, 그리고 이 고정관념이 생기자마자 분별은 나눈다 이거예요.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좋은 것은 사랑하고 취하려고 하고, 나쁜 것은 미워하고 없애려고 하고. 그러니까 요 지금 갈등이, 모든 것이 요 분별심, 분리감을 극복하지 못한, 여기 어리석음이다 이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은 하나인데, 우리들은 요 분리감이 어느새 분리감의 업장이 습관이 두텁게 쌓여 있다.
그래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말이나 이미지를 곡해하고 자기 나름의 판단을 내리게 되므로 진정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좋다 나쁘다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는 이 세상에 좋다 나쁜 게 있나요? 그냥 그것이죠. 근데 그냥 그것인데 우리는 좋다 나쁘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습관, 그게 우리 고통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 장막이, 그 분리감이 만든 그 아상이 당신과 진정한 당신 사이를, 당신과, 그러니까 이때 당신은 나지요. 톨레가 지금 우리 보고 한 소리죠. 그러니까 나와 진정한 나와 나 사이를 그 장막이 가지고 있다. 에고와 본래 면목이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나와 나의 동료 사이를 또 나누고 있다. 나와 남을 여기에 나누고 있다. 그리고 나와 자연 사이를 나누고 또 나와 신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서구인들은 이런 관념이 있나 봐요. 신이 있어서 나와 신이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리전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리전이라는 말이 연결이라는 뜻이에요. 연결. 그러면 릴리전 그러면 다시 연결한다. 종교가 뭐냐? 다시 연결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 말 똑같은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동쪽으로 나와서 추방당해 있는 상황, 그것을 다시 돌이키는 릴리전, 관계가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주는 그게 종교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죠.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장막이라는 말이나 지금 뭐 추방당했다는 말이나 이런 말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장막이 결국은 생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각이 끊임없이 장막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생각의 장막으로 인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일상삼매. 그리고 일상삼매이면 모든 행동은 하나가 되는 입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일행삼매라고 한다. 자, 그래서 당신은 여기에 있고 당신과는 전적으로 분리된 다른 것이 저기에 있다는 관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말들이 이제 톨레가 깨닫고 보니까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이 분리감이 있어서 따로따로 놀면서 파편화된 세상. 그게 지금 모든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되돌리려면 인간한테 생겨있는 그 분리감이 극복되는 거예요. 분리감만 없으면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없으면 이 세상은 나누어지지 않아요.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아직 무심이 되기 전에는 모든 생각은 그냥 번뇌망상이 된다 이거예요. 분리하기 때문에. 근데 무심을 거치면 지혜가 나와서 하나인 걸 알고 일으키는 것은 그때는 번뇌가 아니고 그게 깨달음의 지혜다. 지혜라는 말이나 깨달음의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지혜가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다음 페이지. 생각이라는 것은 일종의 질병입니다. 33페이지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일종의 질병입니다. 이때 질병은 저는 질병 해놓고 제가 뭐라고 옆에 적어놨느냐면 우리가 무엇이 질병이냐, 마음 뺏기는 게 질병이라고 저는 그렇게 적었네요. 이 병의 내용은 마음을 뺏기는 거, 마음을 뺏기는 거, 이게 병이다. 생각이라는 것은 일종의 질병입니다. 질병은 균형이 무너질 때 생깁니다.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몸 안의 세포가 분열하고 증식하는 것 자체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몸 전체의 질서와 상관없이 계속된다면 세포들이 급격히 증가해서
병에 걸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의 병은 생각 과잉이에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 암세포가 되듯이 세포 분열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암이 되듯이 지금 우리가 생각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지나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병이다. 그리고 이 병이 뭐가 되어 있느냐면 생각이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을 생각의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딥러닝이 무슨 말이냐면 AI 있잖아요.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한번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자가 학습을 해요. 스스로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게 된 이유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AI 부분이 끊임없이 얘가 자가 학습을 해가지고 그 생각 과잉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인공지능의 딥러닝 메커니즘은 모르지만 우리 뇌의 딥러닝 메커니즘은 저는 알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이게 철학이에요. 간단하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내가 지금 생각 과잉이 되고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과가 있으면 사과가 인간의 눈을 통해서 들어와요. 사과의 모양이 인간의 눈을 통해서 인상이 찍혀요. 뭘 보면 지금 우리한테는 그 사과가 없어도 한번 찍힌 인상이 남는다. 그럼 그 인상이 우리가 재현할 수 있어요. 사과를 떠올리면 사과를 재현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을 관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인간 두뇌 속에 AI가 작동을 어떻게 하느냐면 한번 뭔가를 보면 눈을 통해서 인상이 이는 도장인자잖아요. 도장 찍힌 이미지라는 뜻이잖아요. 인상, 도장 찍힌 이미지. 그러면 한번 인상이 찍히면 언제든지 관념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어요. 관념. 그러면 우리 안에 AI가 뭘 하느냐면 여러분 이 관념이 보는 것마다 찍혀 있으니까 많겠지요. 맞아요. 이쪽의 관념은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다. 이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쓴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사과 이렇게 많잖아요. 수많은 관념이 이미 우리한테는 있어요, 없어요? 언어마다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명사마다 안 봐도 눈 감고도 다 떠올릴 수 있어요. 그 능력까지는 인간이 타고난 능력인데 문제는 요거를 단순관념이라고 해요. 단순관념. 근데 인간이 재밌게도 단순관념을 레고로 삼아서 앉아서 레고 블록 쌓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관념끼리 자꾸 단순관념을 복합관념으로 만들어요. 가장 비근한 것이 고양이, 꿀을 합쳐가지고 고양이 뿔을 만든다. 제가 점잖게 고양이 뿔 했는데 개뿔 합니다. 개한테 뿔을 붙여가지고 개뿔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가만히 있을 때는 수많은 복합관념을 조작해내요. 요게 AI의 지나친 생각 과잉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간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복합관념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단순관념은 자연의 사물하고 1대1로 대응되죠.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복합관념은 개뿔이 실제로 있느냐? 없잖아요. 또 복합관념의 세계, 여기에 만들어 놓은 허구, 여기에 인간은 완전히 도취되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실제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과 복합관념 사이의 괴리, 어긋남이 두카예요. 두카라는 인도 말의 뜻이, 두카라는 말의 어원이 어긋남이에요. 두카가 뭐냐? 고통인 거예요. 이 어긋남에서 모든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철학이에요. 올바르게 사용하면 이 마음은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자, 올바르게 사용하는 마음은 사실은 복합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이게 우리한테 우리 수행자한테 도움되는 거는 내 생각이 복합관념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만약에 여러분이 약간 살펴보는 훈련만 조금만 돼도 99%가 나를 괴롭히는 생각의 99%는 복합관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고 믿으면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만 우리가 알아채고 이미지에서만 벗어나도 살아있는 동영상의 현재 모습을 봐야지.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재행무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실은 지혜가 나오고, 이 지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마음이 편하냐 불편하느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복합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은 복합관념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딱 한마디로 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무심에서 나오는 마음은 직심이라 그랬죠. 과거의 이미지에 물들지 않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는 건 직심이에요. 현재의 모습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진을 가지고 떠올려서 그걸 가지고 지금에다 대입을 한다 이거예요. 현실을 안 보고 과거의 일을 가지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마음이 관념으로 물들어 나오는 것은 아주 엄청나게 파괴적이고 우리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물들이지 않고 나오는 직심, 현재 있는 모습만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마음, 무심에서만 직심이 나와요. 그래서 무심에서 나오는 직심, 즉 평상심이 바로 이 마음이 성화된 모습이라서 마음 자체는 중립이에요. 마음 자체는 중립인데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물들어서 과거의 이미지에 물들어서 쓰느냐, 아니면 그런 것을 벗어나서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스트레이트는 항상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로 쓰느냐, 이거 누구한테 달렸냐 이거예요. 나한테 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무심을 거쳐서, 내가 그러려면 평소에 무심 상태를 항상 훈련해 두면 좋다. 이 말도 여러분 좋지요? 좋은 말이죠.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하는가? 이런 이치를 알고 평소에 무심을 닦아놓자 이거예요. 올바르게 사용하면 마음은 아주 훌륭한 도구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대단한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특히 자기를 죽여요. 마음이 자기를 죽여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잘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우리를 부리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불성이 주인입니까? 에고가 주인입니까? 원래는 불성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고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도몽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바로 잡읍시다. 지금 마음이 우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부리지 못하고 부림을 오히려 당하는 것이 곧 병입니다. 내 마음이라고, 생각이 나라고 믿는 것은 환상이요 기만입니다. 부림을 당해야 할 도구가 주인의 자리를 점령하고 만 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겠지만 또 여기 처음 오신 분도 많으셔서, 가나선의 실제 방법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이 선조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무튼 그 선조에 나오는 대목 중에서 이 수행의 자초지종을 시로 딱 적어 놓은 게 유명해요. 선조에 나오는 고봉화상이 가나선 수행의 자초지종을 쓴 거예요.
해전이유 한월주. 예, 한월 화두 들고 바닷속을 진흙소가 화두 들고 달린다. 두 번째가 암전 바위 앞에서 석호 돌호랑이가 포아 새끼 안고 면 존다. 순경계 여러분, 어미 호랑이가 새끼 안고 바위 앞에서 해설 받으면서 팍팍팍 졸고 있다. 이게 지금 순경계에서 화두드는 모습이다. 해본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역경계를 지나면 순경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역수를 넘나들면서 화두 공부가 진행이 되죠. 세 번째가 철사 쇠뱀이 찬 입 뚫고 들어간다. 금강의 눈을, 금강은 그거지요. 무심자리죠. 무심자리의 눈을 철사가 쇠뱀이 뚫고 들어간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분리감의 장막을 뚫고 들어간다. 철사 찬입 금강 안.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자, 이 말 하려고 지금 이 시를 쓴 거예요. 책에 보면 일반인들의 입장에는 애고하고 불성이 전도몽상되어서 산다. 지금 그 말 했잖아요. 여기에 바로 잡힌다는 거예요. 공부가 해전이유 화물주, 역경계, 암전석고 포하면 순경계를 거쳐서 철사찬입 금강안이라고 하는 한번 이 분리감, 분별심의 장막을 한번 뚫어버리면 통한다 이거예요. 통해서 바로 잡힌다. 뭐가 바로 잡힌 모양이 뭐냐? 곤륜은 곤륜산이에요. 곤륜은 뭐냐면 곤륜산에서 사는 사람들을 옛날부터 중국 왕실에서 호위무사로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중국 역사에 보면 몸은 검고 기골은 장대하고 그리고 왕의 딱 호위무사로 있는 그런 그림이나 에피소드가 많이 나와요. 곤륜산이라고 하는 중국의 제일 그 높은 산에 황하가 발원하는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곤륜인데 항상 곤륜은 뭐냐면 흑노예요. 검은 피부를 가진 노예. 곤륜은 항상 중국인들이 곤륜 그러면 곤륜 출신 사람을 부르고 곤륜 출신 사람들은 흑노로 많이 중국 사람한테는 흑노로 와서 사실은 기골이 장대한 노예를 말해요. 노예를 곤륜이라 그래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이 시를 보고 곤륜산이라고 불러. 산은 아니고 곤륜산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흑노예, 흑인 노예. 흑인 노예가 기 탄다. 상은 코끼리를 탄다. 곤륜이라고 하는 흑인 노예가 코끼리를 탄다. 그것을 노사는 흰 해오라기 아세요?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논밭에, 논에 해오라기가 이렇게 있죠. 해오라기예요, 해오라기. 해오라기가 끈다, 견인한다. 요 뜻은 뭐냐면 애고를 상은 몸이잖아요. 코끼리는 몸. 이 몸에 애고를 태우고 해오라기는 불성이에요. 불성이 끌고 다닌다. 이 몸에 공부가 되면 이 몸에 애고를 태우고 실제로 이제 끌고 다니는 것은 그 해오라기가
상황 이해되세요? 코끼리에 흑인 노예를 태우고 하얀 해오라기가 고삐 끌고 다닌다. 지금 그게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잡힌다. 지금은 뭐냐? 본륜이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이 기상 노사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이 해오라기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코끼리를 그냥 마음대로 지금 노예인 본륜이 끌고 다니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질문 있잖아요. 무엇이 왔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무엇이 와서 앉아있느냐. 보통 사람은 권륜이 코끼리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보통 사람은. 맞나요? 공부가 되면 이게 바로 잡아져서 코끼리에 권륜을 태우고 끌고 온 사람은 불성이 끌고 왔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 살게 된다. 시 재밌지 않나요? 알면 할수록 재밌어요. 이 시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부가 진행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조는 이런 식으로 채워져 있어요. 글이 34페이지 세 번째 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책 페이지가 같나 모르겠다. 같아요. 제 책은 지금 떨어져가지고 너덜너덜 돼 있어요. 자, 이쯤에서 보세요. 지금 34페이지 세 번째 줄입니다. 이쯤에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원할 때면 언제나 마음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마음을 꺼버리는 단추를 갖고 있습니까? 하고 지금 톨레가 우리한테 질문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마음은 생각이죠. 우리한테 질문했어요. 톨레가 당신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생각을 꺼버리는 단추를 가지고 삽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날카롭지 않나요? 이 단추가 없으면 노예 상태예요. 맞아요? 그리고 단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인의 자리를 회복했어. 맞지요? 자, 어떤 게 단추예요? 화두예요. 근데 저는 놀라운 게 톨레는 화두를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질문을 던졌어. 우리한테는 화두예요. 화두는 자 여러분 잠깐만 해보십시다. 화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생각하지 않을 때 당신은 무엇입니까? 이게 화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을 때 당신은 무엇입니까?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질문을 딱 당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조금 얼빠진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이 말이 말로 안 끝나고 자기한테 이 말이 화살처럼 자기 가슴에 탁 와서 박힌다 이거예요. 인연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하지 않을 때 당신은 무엇입니까? 인연 있는 사람은 생각이 꼼짝을 못해요. 이 말에. 인연 있는 사람은 이 말에 아까 그 해명 상자라고 하는 것은 해명수자, 참선한 스님을 상자, 수자 이렇게 불러요. 해명상자가 오빠를 뺏으러 왔다가 마음 바꿔가지고 도가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생각하지 않을 때 너는 누구냐? 하고 육조가 말할 때 그 말을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각 안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 안 하셔야 되잖아요. 생각 안 하면 얼어붙는다 이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 사람이 얼어붙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그대로 비수가 되어서 가슴에 팍 꼽혀요. 독침이에요. 독이 퍼져요. 이럴 때 젊은 사람들은 어떤 표현을 쓰느냐? 여러분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수다 떨다가 대화가 딱 끊겼다. 그걸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수다하다가 수다가 딱 끊겼어요. 그거를 아이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얼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왜 얼음이냐? 생각 입장에서는 그 순간이 생각이 얼어붙는 시간인 거예요. 그거 못 참는 거 아세요? 핸드폰 꺼내지요? 그 순간이 그렇게 어색한 거예요. 누구한테 어색해요? 에고한테. 권륜한테는, 이 노예한테는 생각이 딱 끊어지는 거, 대화가 끊어지는 거. 서로 멀뚱멀뚱한데 살아는 있는데, 깨어는 있는데, 딱 대화가 끊어질 때는 생각이 얼어붙는다 이거예요. 아이스다 이거예요. 그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깨달으려면 아이스가 왔을 때가 화두예요. 그러니까 화두는 지금 여러분께 생각하지 말라. 그때 너는 뭐냐? 이 화두가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생각 못 하잖아요. 몸이 굳어가요. 아이스가 돼버려요. 생각이 굳어요. 생각이 굳으면 몸도 따라 굳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초심자가 얼어붙은 거나 순경계를 거쳐서 전환이 와가지고 이제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깨달은 사람의 상태가 생각이 없는 무심 상태잖아요. 그러다가 상황을 닥치면 평상심이고 평상심 쓴 다음에 상황 끝나면 다시 무심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무심으로 평상시에 무심을 주저로 삼아서 살다가 인연이 벌어지면 평상심을 쓰고 끝나면 다시 무심으로 돌아오고 쓰고를 살활자재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자유롭게 살활자재로 살아간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는 생각이 필요할 때만 지혜로 일으키지 평상시에는 번뇌는 없잖아요. 그 상태나 처음에 화두를 처음 만나가지고 얼어붙는 상태나 같아요. 생각 없는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처음 제대로 맞아가지고 화두 인연이 딱 걸리면 그게 무심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초심자한테는 너무나 그게 어색해. 그 역경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초심자들은 뒤집어져.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몸이 떨리고 그 상태가 한참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풀리고 순경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두가 딱 처음 걸리면 바로 그 자리가 무심이에요. 근데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니까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좀 오늘 깊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처음 걸리는 사람이나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나 같은 상태인데 그 상태를 초심자들은 아이스로 받아들이고 깨달은 사람은 그게 바로 자유자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음이 풀려가지고 물이 되었다가 수증기가 되는 게 공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화두는 물이다. 초심자한테는 얼음이고 순경계의 중급자한테는 물이고 통과가 되어서 깨달은 사람한테는 수증기같이 되는 것이 이 공부예요.